지금 뭐 연습 중. 네, 음, 아, 지금 고마워. 네, 그냥 바로 진행하세요. 네, 네. 그래서 가벼운 그 접촉이나 신체 접촉이 허용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운동하다 보면 그 공부하다가 또는 가정에서 친구 간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좀 알았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즐거우니까. 그리고 가벼운 경쟁, 너무 지나친 경쟁은 싸움이 나지만 갈등이 나고 가벼운 거기 경쟁, 오늘 내내 할 거야. 게임 활동은 체육 음, 활동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게임이 체육 활동이 잘 지켜 잠깐 가야지. 재미있으려면 규칙이나 질서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규칙이나 질서 순서를 모르면은 거기 재미가 지금 오늘 없거나 싸움이 연습이 나죠. 갈등이 더 일어나죠. 그래서 연습을 원격이고 체육 내일부터 활동할 때 이렇게 규칙이나 그래서 질서, 안전 수칙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 주면 아니 내가 듣나? 내가 하는 거? 이제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요. 혹시 내가 쓰던 거. 개인적인 얘기 하실 분은 그 음소거를 해주시면 바꾸고 도움이 바꾸고.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뭔 소리가 들려서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우연히 제 열심히. 친구가 응? 파크골프 옆에 지금 어떤 사무국장인데 백령도에 들르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좋은 운동인데 골프를 할 수 없는 백령도에서 음, 미니 골프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잘해. 예, 좀 음, 소개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80대 어르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대 어르신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를 해봤죠. 그랬더니 역시나 제 예측이 맞았지요. 80대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10대는 더 빨리 배우더라고요. 제가 배운 것보다 한 5배 빠르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백령도에서는 10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년, 그다음에 어르신들 누구나 함께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조금 정식 구장은 없는데 간이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이구장을 꾸며서 즐기면서 최근에는 어르신 중에 자격증 딴 분이 초등학교를 저랑 같이 가르치고 있고요. 중학교하고. 그리고 또 어르신끼리 또는 가족끼리 지금은 즐길 정도로 많은 그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 6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아침에는 배드민턴 강당에서요. 하시고 어르신들이 또 낮에는 테니스, 주말에는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 골프를 하면서 세대 간에 10대부터 60대 간에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학생이 이기기도 하고요, 경기에서. 또 어른이 이기기도 하는데 그 배우는 속도는 우리 성인보다 한 5배 빠른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음, 그 운동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저희 섬에는 운동장이 꽤 크거든요. 근데 축구 골대에서 저 끝까지 보내는 학생도 초등학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똑바로 이렇게 보내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이 파크 골프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세대 간에 소통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 문화예술 체육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해병대 자녀들이 본부에서 전학을 와서 지금 이렇게 학교가 없어질 정도의 위기 학교였는데 지금은 한 12명 정도 이렇게 전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학기라든지 1인 1스포츠를 활동을 통해서 전입이 이제 된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입학생이 없었는데 작년엔 11명, 올해는 7명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뭐 운동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악기 교육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기초학력 쪽에 많이 봐주니까 오후에 많은 방과 활동을 해주니까 시내보다 굉장히 교육의 기회가 좋다고 해서 소문이 나서 지금 전학이나 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이제 걷기 요즘 일거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걷기는 항상 하시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배드민턴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주말에 그라운드나 영흥에서까지 와서 이제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영흥 그 사무국장이시고 이제 회원들인데 이런
마을 그 잔디, 윈조 잔디 구장에서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지난 4월 초부터 그 어르신들과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백령중학교, 북포초등학교, 대청 이런 곳을 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학생들은 이제 그 퍼팅 연습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동식 홀입니다. 근데 실제로 파크 골프장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를 모형으로 아주 유사하게 만든 건데 이 좀 비싸긴 하지만 15만 원 정도 하지만 이런 홀을 저희는 9개 준비해서 모의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을 어르신 60대 어르신이 자격증을 따셔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이고요. 이분도 죄송합니다. 이분도 60대 중후반이신데 저희 백령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지역 유지십니다. 아, 대표로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을 제가 사진으로 소개해 놨습니다. 앞부분 이제 조금 쉬었다 할 텐데요.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한 내용은 파크 골프가 안전 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키면 그 남녀노소 1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저희 그 회원 중에 80대 분이 한 분 계신데요. 50타대를 치시는 분이 계셔요.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왜 잘하나 했더니 손으로 하는 작업을 많이 하신 직업군이더라고요. 손으로 무엇을 만들거나, 그런 나무 같은 거라든지 기구를 많이 다루던 분인데, 그분이, 어, 연습하시니까 57타를 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운 운동을 통해서 소통하고 만나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저희 학교가 어렵다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의 장학금도 기증해 주시고 또 물건도 기증해 주시고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려면 규칙이나 질서, 예절이나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인성도 함양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 학교를 개방해주고 또 어르신들이 또는 주민들이 세대 간에 즐길 수 있도록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강당을 개방해 주니까요. 학교에 대해서 고마워하셔요. 조금 귀찮긴 하지만 고마워하고 굉장히 학교를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스포츠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지금 올해 35명이 자격증 시험을 4월 25일 날 보고 그중에서 5명은 미리 인천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뭐 일자리라기보다는 어떤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 뉴스포츠나 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좀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지금 제가 괜찮겠죠? 예, 좀 쉬었다 하죠, 뭐. 예, 뭐, 첫날이니까, 다들 피곤하실 텐데. 예, 식사도 잘 못하시고, 지금 공부 그러니까. 가르치고 바로 하셨는데, 제가 한 50분에 시작해도 될까요? 예. 네, 50분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너무 나.
내가 고프다. 나는 밥을 먹었는데. 내가 고프고 나는 밥을 먹는다. 오디오 꺼주세요. 아까 그거 방송인데 음소거 되어진 것 같아.
네, 쉬는 시간 마치고 다음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중간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고요. 뭐, 저보다 우리 중등 선생님들은 스포츠나 체육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뉴 스포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정식 종목이 아니지만, 메이저 종목이 아니지만, 그 종목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한 형태로 새롭게 창조한 그런 스포츠를 뉴 스포츠라고 하고요. 규칙이 메이저 스포츠보다 정식 종목보다 단순하고 장비 등도 이렇게 간편해서 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고요. 물론 메이저 종목들은 이렇게 메달 따한다든지 성적에 중점을 두겠지만 뉴 스포츠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크 골프를 배우러 오셨으니까 골프는 한번 다 보셨겠죠. 골프는 이제 15세기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귀족 운동으로 좀 자리 잡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약간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그 비용 문제 또 넓은 땅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사양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일본에서 1982년도에 골프를 어르신들도 조그만 우리 초등학생들도 즐길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간단히 해보자 해서 그라운드 골프라는 것을 일본 오사카 교육대학에서 개발했고요. 그것이 이제 1993년도, 2000년 즈음에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는 1983년 일본 홋카이도, 그러니까 북해도에서 시작했다가 최근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어, 경남이나 전남 쪽으로 올라오면서 전국에 퍼졌는데 지금은 거의 100만 명 추정 인구가 100만 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 골프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골프채는 이렇게 14개의 클럽을 드라이브부터 아이언, 그다음에 뭐 샌드위치까지 이렇게 많은 그 기능을 익혀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도 배워봤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고 또 중년 이후에는 좀 많이 부상을 입더라고요. 저도 갈비뼈도 부러지고 근육통도 있고 했는데 이거는 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운동은 생각이 들고 골프가 이렇게 작죠? 근데 이제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 골프는 이렇게 커요. 이렇게 홀도 크고 여기는 이제 골프 홀은 이제 약 10cm 정도 되는데 파크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는 이게 이제 파크 골프 홀인데 이거는 한 20cm 됩니다. 내경이. 어, 이거는 그라운드 골프인데 이거는 구멍이라기보다 이렇게 링이에요. 링이어서 32cm의 링에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 말하자면 요거는 이제 이동식이 되기 때문에 좀 운동하기가 이렇게 운동장을 꾸미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골프나 파크 골프는 이제 구멍을 이렇게 내야 돼서 쉽지 않은데 아까 저희도 보여드렸지만 저희 학교나 저희 백령도에서는 정식 홀이 없어서 이러한 그 뭐랄까요 이게 이동식 홀 간이 홀을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간이호를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골프장은 18월 기준 30만 평이 될 정도로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파크 골프장은 18월 기준 약 1,500평방미터 엄청 작죠.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운동장이면 돼요. 학교 운동장이면 충분합니다. 제일 긴 길이가 50m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들도 충분히 1시간에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파크골프도 1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어린이들도. 그리고 경기 팀 수가 다른데요. 골프는 4인 1팀, 파크골프도 4인 1팀인데 그라운드 골프는 6인 1팀이 합니다. 그래서 골프나 파크골프는 4인 1조로 조를 짜서 가야 돼 있죠. 조금 뭐 이런 건 이제 여담인데 그라운드 골프는 벌타가 거의 1벌타입니다. 거의 모두 1벌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크 골프는 반면에 2벌타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곤란한 게 뭐냐면 한 번 벌타 오비가 나거나 나면 거의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바로 쳐야 돼요. 똑바로. 한번 그 아웃라인 아로 바운드라고 그러는데 오비 라인 넘어가면 2벌타거나 또 엔드라인 오비, 그러니까 홀을 넘어가게 되면 홀에서 엔드라인 오비가 짧아요. 넓지가 않기 때문에 골프장이. 그래서 오비가 나면 거의 자격증이 떨어집니다. 골프 벌타는 이제 1벌타도 있고 2벌타도 있고 섞여 있는데요. 음, 파크 골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2벌타. 그라운드 골프는 1벌타. 이제 재미난 게 있는데 파크 골프나 골프에서는 다른 경기장에 공을 치면 벌타인데, 그라운드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서 그런지 무벌타를 하더라고요. 공 다시 바꿔 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라운드에서는 경기 순서가 바뀌어도 무벌타도 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그냥 운동장입니다. 평면이에요. 그래서 접근하기 쉽습니다. 하기도. 그래서 해저도, 그러니까 물일 용동이나 모래 벙커가 없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준타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고급 과정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같은 점은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는 다 골프에서 유래했죠. 이제 골프의 복잡한 규칙을 가장 이제 쉽게 한 것이 그라운드 골프고 그 중간 단계가 파크 골프고 그리고 골프는 14개의 채를 사용하지만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 골프는 어, 한 개의 채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규칙이나 예절이 굉장히 중요시 되죠. 그래서 우리 그 파크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오시는 분들이 골프 하시다가 이제 근력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제 오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아주 교양이 있습니다. 옷도 잘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너가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그 품성이 참 좋으셔요. 규칙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골프를 이제 뭐 보통 3, 40만 원 들잖아요. 한번 나가는데 많이 들면 3, 40만 원 뭐. 저 같은 경우는 3박 4일 가게 되기 때문에 100만 원 깨지는데, 들는데, 파크 골프는 뭐 입장료가 어르신들은 2,500원이고요. 중장년, 청년은 이제 청소년도 2,500원일 거예요. 뭐 성인들은 한 5,000원? 아주 비싸야 뭐 15,000원? 아주 좋은 구장은 15,000원. 사설 구장은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규정을 안 지켜가지고 긴 홀도 만들고 그래요. 골프 느낌이 나게 뭐 굉장히 긴 홀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파크골프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3년도에 홋카이도 북해도에서 시작했고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약간 교육적인 냄새가 납니다. 교육대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적입니다. 그리고 음, 지금 현재 골프장 일본에 3,600개 중에서 2,000여 개가 홋카이도에 다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그거를 만든 분이 잘못됐네요. 이게 만든 분이 주창한 그 철학이 3세대가 즐기는 스포츠, 안전한 실버 스포츠, 벌어진 땅을 활용하는 친환경 레저 스포츠, 관광 자원 효과를 내는 스포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화천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살아났어요. 군인들이 떠나서 유령 도시였다가 지금은 아주 유명한 화천 파크 골프장 때문에 유명한 도시로 다시 살아나는 도시로 됐고요. 요즘에 아마
인근 그 호수나 인근 그 물가에 보면 어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하는가 하고 제가 봤더니 제가 이제 백령도에 지금 이제 횟수는 다 합쳐서 교사까지 한 7년이고 이제 교장으로는 4년 공무로 와 있는데 벌써 4년 사이에 그 도시가 그 파크 하시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올해가 이제 20개 정도 더 짓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30개 정도 되는 겁니다. 인천에.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 운동을 보급한 것과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그 일본의 그 의료비, 평균 의료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대요. 뭐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어느 뭐 책을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햇빛 보고 이제 걸으니까요. 즐겁게 걸어 다니니까 아무래도 건강하시겠죠. 뭐 아무래도 이런 위험 인자 술이라든지 뭐 이런 좀 좋지 않은 거에 노출이 덜하게 되겠죠. 어, 그리고 초기에는 50대, 70대, 80대가 운동하다가 지금은 일본이나 우리나 같은 현상이 3, 40대가 증가합니다. 3, 40대가 증가하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골프가 너무 장벽이 높은 거예요. 배우는 것도 높고 비용도 높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3, 40대 같은 경우는 지도자 쪽으로 많이 갑니다. 네, 지도자, 어르신들 지도한다든지 학생들 지도한다든지. 그래서 그리고 또 대회를 좀 이렇게 겨냥하는 그런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굉장히 과열되긴 했는데요. 뭐 1,000만 원에서 1억짜리까지 대회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약간 과열된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진주, 경남 진주의 상락원이라는 곳에서 6호를 아주 작게 시작했다가 그리고 또 2004년에 여의도에 파크골프장 9홀짜리가 들어왔다가 지금은 뭐 지금 더 들었겠죠? 360여 개의 한 추정 인구 그 파크골프채를 샀다 하는 정도의 인구는 한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른 속도로 골프를 즐기시던 어르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구가 굉장히 또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크골프는 이제 그 아까 일본에서 만들었듯이 버려진 땅을 활용하는 그 작은 그 면적을 활용하는 친환경 스포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중성과 그다음에 편리성입니다. 배우기 쉽고요. 또 장비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경제적 효과 두 가지인데요. 비용이 부담이 적은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굉장히 일자리가 또는 그 관광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뭐 인근에는 대부도에 사설구장이 있는데요. 제가 겨울에도 인원이 꽉 찹니다. 이 뭐 입장료 받아도 뭐 하루에 한 7, 800만 원. 주변에 뭐 좀 커피만 팔아도 굉장히 꽤 돈이 되는 걸로 제가 추정을 했고요. 가보시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버스로 옵니다. 버스로 단체로 입장을 하고요. 그다음 골프는 제가 많이 안 즐겼지만 기본 5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파크 골프는 18홀 기준은 빨리 하면 1시간 30분, 천천히 하면 2시간. 뭐 36홀도 4시간이면 충분히 소화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걷거나 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건강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만약에 일본에서 주창한 것처럼 우리 이제 제가 꿈꾸는 건데요. 저희는 하고 있죠. 저희는 지금 보급이 돼서 올해 4월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어르신들이 함께 즐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족 스포츠는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고 일부 가족이 이제 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 백령도에서. 근데 이제 어린이가 이제 어른한테 소개해서 어른이 배우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배우고 이제 저희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같이 하는 거를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참 그 바쁜 사회가 바쁜 그런 사회라 가족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즐기는 거는 참 특히 저기 백령도는 또 군사 지역이라 아빠가 이제 군인들이 많아서 그런 건 좀 보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한 그 비교인데요. 골프는 이제 9월 기준 36타, 그러니까 18홀 72타를 기준타로 하는데 파크골프는 9월 기준 33타, 18월 기준 66타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파3가 4홀, 그다음에 파4가 4홀, 이제 파5가 한 홀인데 그 운동장 가로 정도 됩니다. 운동장 가로. 40m, 60m가 이제 파3고요. 운동장 그 세로 긴 면 정도가 이제 파4예요. 그리고 운동장 대각선이 이제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정도가 파5입니다. 그러니까 작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이 좀 큰 학교에서는 충분히 그 구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가기도 어렵고 예약도 어렵고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호를 연결하면 이제 파크 골프는 이제 750m, 18호를 연결하면 1500에서 1800m 정도 되고요. 골프는 약 3000m 이상 규모고 말씀드린 듯이 팝골프는 채 하나만 있으면 되고 골프는 14개 채가 다 갖춰줘야 됩니다.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파크골프 채도 비싼 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하나에 뭐 200만 원짜리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 저는 15만 원짜리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가 중요한 것보다 연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클럽에 따라 나가는 거리가 달라요. 드라이버부터 뭐 그다음에 아이언에서 뭐 엣지 뭐 이렇게 그 클럽의 각도에 따라 나가는 거리가 다른데 파크 골프는 각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로프트 각이라는 그 면의 각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면으로부터 90도 그냥 약간 망치 느낌이 나요. 그래서 각이 없기 때문에 스윙의 크기, 이 몸의 그 팔에 휘두르는 크기에 따라 거리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2벌타입니다. 모두 2벌타. 1벌타 없습니다. 골프는 상황에 따라 1벌타 또는 2벌타가 있고요. 파크 골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은 2,500원 그 경로 우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5,000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다. 골프는 최소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용구인데요. 용구 사실 때 좋은 거 사면 좋으시겠지만 만약에 혹시 나중에 사신다거나 요즘에는 요번에 빌려주겠죠. 뭐 연수할 때. 근데 좋은 거는 뭐 2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짜리 있는데 저는 그냥 한 15만 원, 18만 원짜리 씁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그 반쪽 감자 반을 잘라놓은 것처럼 모양이 되어 있죠? 공은 상당히 큽니다. 공은 당구공 크기만 합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 안에 좋은 재질은 이 쇠붙이나 플라스틱 안에 나무 통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통나무가. 타구감이 좋은데요. 단점은 습기가 차거나 겨울에 얼면 깨집니다. 부풀어 오르거나. 그래서 실내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름에 특히 차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좋은 재질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이 부풀어 오르거나 겨울에 얼었을 때 치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샤프트는 이제 탄소 섬유로 되어 있고요. 요 그립은 고무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아래는 통나무 그 안에 있고 겉에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쌓여 있는 형태고요. 이게 이제 골프채가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언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파크골프채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감자 모양입니다. 감자 모양인데, 어,
이 안에 나무가 있다 그랬죠? 통나무가. 이렇게 그 둘 다 라이각이라는 그 지면에 편안하게 놨을 때 지면과 이 채, 샤프트에 각이 있습니다. 이걸 라이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있습니다. 파크 골프채도 라이각이 있고 골프채도 라이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화면을 보시면 골프채는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 날이 이렇게 각도가 있습니다. 요 샤프트 채와 이 면, 그 골프채의 면이 각도를 이루는데 그 로프트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사에 따라 낮으면은 이제 이렇게 높으면은 거의 이제 이제 직선으로 가고요. 이렇게 이제 각도가 있으면은 이제 위에 떠서 갑니다. 떠서 가는데 파크 골프는 각이 없어요. 로프트 각이 없어요. 일체예요. 그냥 그 지면에서 이게 샤프트를 이루는 각이나 이 공이 맞는 면이 이루는 각이나 일치예요. 그냥 그 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뜨지는 않아요. 뜨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면 뜨질 않고 바닥을 굴러갑니다. 요건 이제 뜹니다. 공을 맞고 이렇게 뜨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직선으로 바닥을 굴러갑니다. 띄우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이 이제 굉장히 당구공하고 아주 크기가 비슷하고요. 테니스 공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이게 공이 크기 때문에 이 티도 공을 올려놓는 티도 커요. 골프 티는 약간 이렇게 날카롭죠? 그 이쑤시개처럼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파크 골프 티는 이 공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는 면이 큽니다. 그리고 마커는 뭐 다 골프랑 비슷하게 쓰고요. 이건 스코어 카드인데 이거는 이제 4인 1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을 적게 돼 있고 날짜라든지 타수를 이렇게 기재하게 되는데 음, 두 카드를 나눈 이유는 여기는 발을 정자로 짝대기를 긋다가 여기다 숫자를 이제 또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나눠 있더라고요. 그리고 9월 기준 이제 한 세트 9월 또 한 세트 9월에서 18홀이 보통 이제 한 경기가 되는데요. 작은 데가 있어요. 아주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적은 경우, 면적이 적은 경우 9홀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선악구장이 대표적인 구장입니다. 파크골프장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티샷을 하는 티그라운드가 있고요. 2m, 2m짜리 티그라운드가 있고, 공을 올려놓는, 이게 특이합니다. 공을, 하도 많으니까 대기자가 공을 올려놓는 이런 조장의 공을, 4명 1조라고 그랬죠? 4명 1조. 공을 올려놓는 공거치대. 그다음에 번호 뽑기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벙커라든지 모래벙커라든지 물 웅덩이도 있고요. 큰 그 구장에 가면 9홀짜리가 4개 있는데요. 그 코스는 적청 황백색의 깃발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홀 표지판도 적색, 다음 홀로 가면 청색, 그 다음에 가면 황색, 그 다음에 백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그 도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티샷을 하면 오비 지역을 이렇게 말뚝이나 선으로 연결해 놨고요. 워터 해저드나 벙커가 있고 최종 목적지에 이렇게 홀컵이 있는데 요 근처에 우리 골프장처럼 아주 잔디가 아주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약간 거칩니다. 골프장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깎아져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잘 굴러가는, 여기 이게 공이 그래도 비교적 잘 굴러가는 페어웨이가 있고요. 잔디를 깎지 않은 러프가 있고, 아주 짧게 깎아놓은 그린 지역이 있습니다. 어, 골프장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치지 못하게 휘어진 그러한 도그레그라는 그러한 도그레그 형태의 강아지 다리 모양이라는 뜻이죠. 도그레그 모양으로 많이 이렇게 해놓기도 합니다. 골프 많이 쳐보셨거나 또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골프는 이게 뭐 실기에 하시는 분이 더 우리 정인호 교장 선생님이 골프 전문가시거든요.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이.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골프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그런 애호가인데 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똑바로 서지 않고 인사하듯이 엉덩이는 좀 빼고 어깨와 상체와 고개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리고 많이 오류가 있는데요. 이것까지는 하셔요. 엉덩이 빼고 인사하듯이 서는데 이 팔을 이렇게 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쭉 펴는 분이 계세요. 쭉 펴라고 하니까 이 양팔을 쭉 펴라고 하니까 이 팔을 이렇게 펴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펴니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그립 잡는 거는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손아귀 힘이 100이라면 야 60 정도만 잡으셔야 돼요. 60이나 70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쥐는 방법이 이렇게 분리돼서 잡는 방법을 베이스볼 그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한쪽 손의 검지에 올려놓는 거를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그냥 꽉지를 아예 끼는 거를 인터로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습하시는 정인호 교장 선생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소개해 줄 거고요.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 꼭 나옵니다. 꼭 나와서 그런 거고요. 지금 요 모양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동작 때 쭉 펴는 거예요. 이걸 쭉 펴면은 안 됩니다. 이게. 이 앞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 되지, 이 팔을 너무 펴가지고, 이렇게 쭉 펴면은 힘이 없습니다. 안 나갑니다, 공이. 요거는 이제 시험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만 할게요. 복장, 운동화라든지 운동복이라든지 또는 클럽, 공, 이런 거 안 갖추면은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예 시험 보러. 그리고 그 경기하러도 못 가요. 굉장히 잘 갖춰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예절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립 잡는 거를 아는가, 그 다음에 잘 서는가, 양발 어깨 넓이로 저는 이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11자로 서라, 11자로. 11자로 서라, 이렇게 해요. 똑바로. 아이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서기도 하고, 이렇게 서기도 하고, 이렇게 서는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는 법, 그 다음에 공을 놓는 법, 그 다음에 공을 놓고 목표 방향을 향해서 서는 법. 다 좋은데, 목표 방향으로 못 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 100명 가르쳐 보니까, 눈이 짝짝입니다. 눈이, 눈이 시력이 다릅니다. 달라요. 사람마다 인지 구조가 다 달라요. 시력으로 인지하는 그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몸을 정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채를 휘두르는 스윙, 이런 거를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경기를 못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잡는 법도 이 두 손을 겹쳐서 잡는 법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거 쓰는데 그 뭐 이건 뭐 아시겠지만 양손을 이렇게 여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채를 놓고 보내는 방향으로 채의 면을 주로 왼쪽이겠죠. 오른손잡이면은 왼쪽에 있겠죠. 왼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반대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 왼쪽으로 치겠죠. 오른손잡이인 경우.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그때 채의 면을 이 형태로 두고 이렇게 가 이런 형태로 채를 이런 형태로 두고 이렇게 두고 이게 채라고 하면요. 두고 양손을 이렇게 균일하게 잡아라. 덮죠. 이렇게 오버랩이니까 덮어요. 잡되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잡는 것을 뉴트럴이라고 하고요. 왼손을 더 안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잡는 걸 스트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왼손을 좀 더 이렇게 공이 가는 쪽으로 잡는 거를 위크라고 하는데 다 뭐, 중요하지 않고 양손을 균형 있게 잡으라고 합니다. 이게 뉴트럴, 중립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 교정할 때 우리 정현우 교장 선생님이 이걸 알려줄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저기 뭐야, 슬라이스가 나. 이렇게 슬라이스라는 걸 몸에서 멀어져. 그러면 스트롱으로 좀 잡으시라고 할 거고요. 난 아무리 쳐도 자꾸 땡겨져. 이렇게 몸으로 와. 내 몸 쪽으로 와. 그러면은 이제 위크 그립으로 잡으라고 할 텐데요. 그거는 좋은 건 아니고 이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직진으로 하기 위해서는 뉴트럴 그립이. 자세 서는 것도 가운데에 있는 요 스퀘어, 이 발끝과 발꿈치 모양이 네모 모양 되겠죠? 이거 스퀘어, 직사각형. 근데 아이들이 상당히 이 발을 밖으로 많이 빼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서질 못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보질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똑바로 서야 이게 원하는 직선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스퀘어 스탠스, 서는 자세죠. 이거를 권장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자꾸 이렇게 내 몸에서 멀어지거나 내 몸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아마 정현우 교장 선생님이 실습 때 좀 잡아주실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오류가 많이 나는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 팔을 펴라고 쭉 펴는 분이 계신데 전혀 힘이 안 납니다. 공이 안 나갑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이지만 약간 요 손목과 요 손과 채는 각을 이룹니다. 자연스럽게. 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면을 향하는 거예요. 지면. 채는 기니까 이렇게 각이 있겠죠. 이걸 똑바로 치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노하우. 초보자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보자임에도. 먼저 뭐 어떻게 치든 뭐 휘두르든 코킹을 하든 뭘 하든 어, 이렇게 먼저 서지 말고요. 먼저 이렇게 섭니다. 먼저 이렇게 서봐요. 이렇게 서면 이렇게 홀을 향해 서면 이렇게 서면 이 안에 작은 풀이나 돌들이 보여요. 요 경로 안에. 어, 채 끝에서 홀까지 이 과정에 그러니까 여기가 홀이 있겠죠? 여기 홀에 이 경로에 한 뼘 정도로 되는 한 뼘, 한 바닥, 손바닥 되는 지점에 지형지물을 봐둡니다. 돌이든 풀이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런 게 있다고 쳐요. 여기에 돌이든 풀이든. 그러면 이 홀을 보고 치지 마시고요. 이 어떻게 뭐 잘 치든 못 치든 이 헤드, 이, 요 클럽의 이 머리를 헤드라고 그래요. 헤드가 공을 맞고 여기를 지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갑니다. 이거는 뭐 골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팔로우라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스윙이 나오는데요. 공을 놓고 클럽을 공 바로 뒤에다 놨다가 치기 위해서 백을 한 다음에 정점에서 멈춘 다음에 채를 내려서 맞춰야 되겠죠. 맞는 순간은 임팩트라고 하고 맞고 바로 돌리지 않고 쭉 앞으로 채를 던지는 거를 팔로우 스루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팔로우 스루 다음에 이제 몸이 돌아서 몸이 도니까 채는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가겠죠. 요런 단계로 타격을 하는데 요런 단계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드레스입니다. 제가 어른도 가르쳐 보고 학생도 가르쳐 보니까 이 어드레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드레스. 어드레스가 안 되면 어드레스는 영어로 말하면 주소라는 뜻이잖아요. 공의 위치와 채의 위치, 그 다음에
손의 위치, 그 다음에 그 어떤 머리의 위치, 이게 안 맞으면 당연히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실습하실 때 어드레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드레스를 상당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공을 치기보다는 그 전문가한테 빈 그 자리를 두고, 공 있는 자리를 두고 제 자세가 맞습니까 하고 점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공부터 쳐버리면 잘못된 자세가 굳어져 버려요. 이거 고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니까 잘못된 자세 고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이나 좀 초보자들은 전문가, 지금 정인호 교장 선생님 거의 굉장히 잘 치셔요. 골프도 잘 치고, 파크도 잘 치시니까 그분한테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어느 단계, 이 단계에 어느 단계에 오류가 있는지를 꼭 피드백 받으세요. 안 그러면 잘못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배워서 부상이 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상이 엘보입니다. 엘보. 오른쪽 손목이나 오른쪽 팔, 엘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즐겁자고 건강하자고 시작한 팝골프가 건강을 해칩니다. 몸정렬인데요. 이건 굉장히 뭐 지금 실습을 제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몸정렬을 이건 다 뭐 볼 필요는 없고 어드레스가 상당히 제가 많이 설명을 해놨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별표도 5개, 6개 나왔죠. 어드레스가 안 되면 어드레스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맞습니다, 공이. 맞질 않아요. 휘둘러도 맞질 않고, 맞더라도 비뚤어가거나, 조금 가거나. 그 다음, 어드레스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백스윙입니다. 테이크백. 어떻게 빼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주체를 못 합니다. 왜냐면, 일반 골프채보다 헤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한 설명은 뭐 정인호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줄 텐데, 어드레스에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요 삼각형이 약간 이 오른쪽이 팔이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기울어진 삼각형인데요. 요 기단 삼각형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공은 중간이나 왼쪽, 요 약간 왼쪽인 듯한다게 둬야 돼요. 그리고 일단 약간 인사하는 듯이 이렇게 자세를 취했다면 머리는 항상 눈은 항상 공에 고정돼야 되고 이 자세. 지금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공 뒤에 놓아 있는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대부분 잘하려다 보니까 고개를 들거나 고개를 든다는 것은 상체가 올라가는 거죠. 또는 너무 공이 집중해서 내려오거나 이 자세에서 몸이 내려오면 땅을 맞죠. 뒷땅이라고 그러는데요. 부상이 오죠. 또 몸을 들어버리면 허공을 쳐요. 공을 윗면에 맞거나 공의 윗면을 맞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 자세를 했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 테이크백을 할 때 이렇게 쭉 펴서 하는 그러한 거를 이제 알려줄 텐데 똑딱볼이라고 해요. 똑딱볼을 많이 쳐보세요. 똑딱볼을 많이 쳐보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이 손목, 여기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요 손목을 거의 요렇게 꺾습니다. 코킹이라고 해서. 이게 어려워요. 이 백을 하면서 손목을 꺾는 게 어려워요. 이 꺾는 걸 몰라가지고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왜 손목을 꺾으라고 하냐면요. 이 손목을 안 꺾고 이렇게 치면은, 만약에 50m 나간다면, 이 손목을 꺾으면은 120m가 나갑니다. 다시요. 이대로 좀 뻣뻣하게 이렇게 치면은 50m가 간다면 이 손목을 이렇게 위로 꺾으면 이렇게 꺾으면 120m나 100m가 나갑니다. 굉장히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지금 여기 이분이 좀 꺾은 게 보이네요. 손목을 꺾었죠? 아까는 여기서는 폈는데 손목을 이분이 요 정점에서 손목을 꺾었습니다. 꼭, 이렇게, 넌 최고야! 이렇게, 넌 최고야! 그런 느낌으로, 넌 최고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쉬운데,
이 꺾은 거를 언제 풀어야 되는지, 이 꺾은 거를 언제 펴야 되는지가 이제 어려워요. 다운스윙에서 이제. 그럼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서 손목을 꺾었다면, 그리고 팔을 했다면, 이 위치, 공의 위치에 왔을 때 펴면 되거든요. 펴면.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약간 왼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이는 상관없는데, 이 높낮이, 이 머리나 상체의 높낮이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 고정하기가. 기계가 오히려 낫습니다. 기계가 골프 치는 거 봤는데요. 정확합니다. 아주. 로보트 기계가.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받은 요 지점이 풀이 있다, 돌이 있다 그러면 그 지점을 헤드를 던집니다. 헤드를 쭉 던져요. 그래야지만 똑바로 가거든요. 이거를 땡기거나 이거를 놔버리면은 좌우로 튕겨나갑니다, 공이. 그래서 오비가 납니다. 그 다음 피니시야 뭐 자연스럽게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헤드가 무거우니까 넘어가죠. 이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프로들이 파크 골프를 가장 이제 정도 스윙 정도 하시게 되면요. 제일 고민이 음, 내가 보내고 싶은 만큼 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보낼 수 있는 만큼 보낼 수 있느냐. 그 무슨 소리냐? 이게 골프장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40m나 50m가 파3인데 남자들은 대부분 치면은 70m가 나가거든요. 60에서 70. 그러면 오비가 납니다. 그럼 자격증 시험 보는 사람 떨어지고 경기에서는 이제 점수가 2타, 2벌타가 2벌타. 첫 번째 쳤으니까 1타, 벌타 받고 2타. 다음번에 치는 게 4타가 됩니다. 4타가. 그런데 제대로 친 사람은 2타인데 오비난 사람은 4타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만 보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프트 각이 없기 때문에 민자기 때문에 이렇게 밋밋하기 때문에 이 팔의 높이, 이 헤드나 팔의 높이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외웠는데요. 제 신체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테이크백을 했을 때 저는 정강이를 하면 10m 갑니다. 여기 정강이 이 정도. 저의 경우요. 그 다음에 무릎을 하면 40m 갑니다. 이 정강이라면 10에서 15m 가고요. 무릎 정도 올리면은 무릎 정도 그러면은 40m 갑니다. 허리 정도 가면 60에서 70 갑니다. 그리고 어깨 정도까지 올리면은 80, 90도 가고요. 그다음에 이 헤드를 머리 위 여기까지 코킹까지 하면은 100에서 120m 갑니다. 코킹까지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몸 회전도 하면은 이제 150m도 가겠죠. 몸 회전까지 하면. 그래서 약간 골프 치듯이 휘두르면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고 많이 나가는 건 좋은데 슬라이스가 많이 납니다. 슬라이스. 골프 치시는 분은 거의 슬라이스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실습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헤드나 손의 높이에 따라 거리를 조절한다는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좌우로.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최악입니다. 이 높이가 위아래로. 말씀드렸죠? 어드레스를 했는데 고개가 내려가면 땅에 맞고요. 이 헤드가. 들어 올리면은 허공을 맞겠죠. 이 공을 안 맞겠죠. 아니면 여기 머리가 맞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하로 높낮이가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왜 왼쪽에 두라고 하냐면요. 골프하고 다르죠, 조금. 공을 왜 왼쪽에 두라고 그래요. 이렇게 약간.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얘는 지금 이 각이, 로프트가, 그러니까 날이 그 각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헤드가 그네타기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네타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스윙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게. 그러면 이 지점이 가장 낮은 지점일 거고요. 이 지점이. 이 지점.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이 지점이 제일 낮은 지점인데, 실제로 헤드가 여기 맞으면, 헤드가, 헤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일 낮은 지점은 여기, 헤드가 여기 있을 때예요. 여기. 여기. 그렇기 때문에 공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공이 크기 때문에. 공이 상당히 커요. 여기다 두게 되면, 여기 맞겠죠. 여기서. 근데, 여기가 헤드가 제일 낮은 지점이죠. 그래서 공을 약간 왼쪽에 두라고 그래요. 그래야 공이 약간 떠서 갑니다. 약간 떠서. 그리고 공을 더 이쪽에 두게 되면 헤드는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이 헤드 궤도가 약간 뜹니다. 공이 약간 떠요. 그거를 로브 띄우는 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 모래라든지 또는 어떤 구석이라든지 또는 풀이 긴 곳에 가면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공이 안 나가서 이번에는 이럴 때는 찍습니다. 찍어요. 이게 찍으면 공이 지면을 맞고 튕겨 나옵니다. 탈출샷이라고 합니다. 이건 탈출샷. 긴 풀이나 모래나 구석에 있을 때 이렇게 찍으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찍으면 공이 튕겨 나옵니다. 멀리 가진 않아요. 근데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샷 아까 말씀드렸어요. 벙커샷 이거 벙커샷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벽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공이 벽에 카파 골프도 마찬가지 텐데 이 벽이 이렇게 있는데 구석에 이렇게 공이 갇혀 있다 할 때 테이크백을 안 하면 입을 탑니다. 얘를 빼지 않으면 얘를 이렇게 뒤로 후진하지 않고 치면 입을 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후진을 못하니까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렸다 찍어요. 위로 올렸다 찍어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러프샷 또는 벙커샷. 저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찍는 샷입니다. 찍는 타법. 그리고요. 비껴치기 이런 건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론만 설명할게요. 이 여름철에 빈 풀에 공이 들어가면 긴 풀에 머리카락처럼 달라붙습니다. 공이 이게 미끄럽기 때문에 왜 휴지 같은 거 물에 붙여서 창문에 딱 붙이면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를 휘감아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비껴치면 이게 회전합니다. 공이 회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당구용으로 시내로 공이 회전하면서 풀을 헤치고 갑니다. 풀을 엉키지 않고 헤치고 가요.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긴 풀에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퍼팅이 제일 어렵습니다. 퍼팅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퍼팅도 다양한 잡는 법이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다 소용없고 제가 볼 때 오버랩으로 잡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손 검지를 이렇게 가는 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펴는 핑거본 그립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립에서 이렇게 좀 오른손 손가락 검지를 쭉 펴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손 대주는 이런 핑거본 그립이 제일 정확한데 이게 뭐 해보시면 전문가한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냥 오버랩으로 잡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사례가 들렸는데요. 한 지금부터 10분 쉬어서 아까처럼 50분에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좀 네,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네, 네, 아유, 내일 부담이 없네. 네, 잘하셔야지 뭐. 네, 아이, 근데 네, 이게 취미로 봤어요. 뭐 너무 많이 하다가. 음, 이제 50분에 뵙겠습니다. 이걸 다 알면 네, 안 돼. 기본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기본. 그립 잡는 것도 좀 쉬었다 해요. 물 드시고.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저기 네, 뭐야, 마지막 시간은 네, 좀 다들 빨리 끝낼게요. 피곤하니까, 네, 네. 예? 네, 빨리 끝낼게요. 조금만 해요. 네, 네.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네. 시간을. 제가 강번하고요. 네, 영상 자료는 제 유튜브에 올리고, 네. 강번 자료는 PDF로 다 드릴게요.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좋죠. 네. 그, 혹시 뭐 교재가 없다고 하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실기는 뭐 정윤호 기자 선생님이 오늘 전문가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퍼팅 이거 저만의 그 특허인데, 퍼팅하는 것만 자세히 좀 설명할게요, 이것만. 퍼팅이 제일 어렵습니다. 퍼팅이 제일 어렵고요. 어느 정도 하면 티샷이나 이렇게 치는 거는 됩니다. 근데 퍼팅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그 홀이 일반 골프장보다 좀 둔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둔덕이 돼 있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솟아올라 있습니다. 화산 모양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하면은 내려오고요. 좀 세게 치면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노하우는 뭐냐면 요 헤드 하나가 1m나 2m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m나 2m 가까이 오면은 이 발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테이크백이. 그리고 하나 둘 하고 칩니다. 리듬감 있게. 이만큼 뺐다가 이만큼만 1m. 두 개 정도 뺐다가 전진시키면 2m. 세 개 정도 뺐다가 전진하면 3m. 그 대신에 느리게 하나 둘 하라고 합니다. 요거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데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퍼팅은 가능한 어, 몸을 작게 이 발거리도 좁게 하고요. 동작도 작게 해야 됩니다. 홀에 가서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멀리 100m 쳐도 한타고 요 1m를 잘못 쳐도 한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헤드의 길이로 퍼팅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티샷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을 약간 왼눈에 두고 하고요. 왼발의 뒤꿈치나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두고요. 두 번째 샷부터는 티에 안 올려놓고 땅바닥 있겠죠. 이렇게 땅바닥에. 그럴 때는 중앙에 둡니다. 그리고 퍼팅할 때도 약간 왼발이나 왼발 요 뒤꿈치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가능한 퍼팅할 때는 손목을 쓰면 안 됩니다. 쓰지 않고 약간 로버트처럼 쳐야 됩니다. 뻣뻣하게 쳐야 돼요. 그래야 손목을 쓰게 되면 많이 가게 됩니다, 공이. 그래서 손목을 안 쓰고요. 약간 뻣뻣하게 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띄울 때는 공을 왼발보다 약간 한 공 정도 왼쪽에 둬서 올라가는 궤도에 인위적으로 이 헤드면을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이런 거는 실기 때 하시고요. 아까 탈출샷 보셨죠? 찍어 내립니다. 그리고 스코어 카드 작성 요령도 나중에 실기 때 좀 하시고요. 이 명칭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준타의 기준타. 파3일 경우 세 번에 넣었으면 파. 하나 덜 치면 버디. 기분이 좋죠? 버디가 세라는 뜻입니다. 두 타나 덜 친 경우는 세보다 더 잘 나르는 게 이글이죠? 이글. 독수리. 기준타보다 세 타나 덜 친 경우는 알바트로스라고 하고요. 한 번에 홀인원 하면 홀인원입니다. 한 번에 넣는 게 어렵죠. 한 타를 더 친 경우는 보기. 이렇게 해오라고 그래요. 아유, 한 타 더 쳐서 보기도 싫어. 또 두 타를 더 친 경우는 더블 보기. 세 타나 더 친 경우는 트리플 보기. 뭐, 네 타는 뭐, 커트러블 보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가 3타인데, 3타 이상을 쳤어요. 그럼 못 치지 말라고 그래요. 더블 파라고 합니다. 파를 더블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운딩 할 때 중요한 거요. 뭐, 엄격하게
규정하는 데는 4명이 안 되면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 하시고요. 그다음에 순서 정하는 거는 경기 운영에서 정해주지 않습니다. 경기자 4명이 합의를 봐야 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 번호 뽑기를 하든. 그다음에 두 번째 홀부터는 전 홀에서 최저 인타, 제일 잘 친 사람이 칩니다. 그 티잉 그라운드에서 이 파크 골프는 발이 벗어나면 2벌타입니다. 이 티잉 그라운드 매트 위에서만 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2벌타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가끔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공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출 때는 두 번째 이 뒤에 있는 선수 공이 앞 선수 공을 맞추게 된다면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겠죠? 그럼 1번 앞선 선수의 공은 원래 자리에 놓고요. 내가 친 공은 굴러간 자리가 내 공의 위치입니다. 아, 이런 경우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 공은 여기, 이 공은 원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페어웨이의 티샷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강본을 드릴 테니까 지금 어떤 그 대화창에다 올려드릴 거고요. 영상은 제 유튜브로 올려드린 다음에 정인호 교장 선생님이 한 번 더 모시고자 한다면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티샷이라든지 어프로치샷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들어보고 실습을 하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규칙이 있는데요. 이런 규칙이나 벌타는 실제로 해보셔야 마음에 와닿을 거고 라운딩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약간 질문하는 시간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하거나 또는 뭐 이 경기 규칙이나 경기 방법 외에도 뭐 궁금한 사항, 뭐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뭐 라운딩을 뛰고 싶다든지 그런 거 뭐 어떤 것이든 파크 골프에 관한 거, 또 골프는 우리 정인호 기자 선생님이 잘 치시니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파크 골프는 제가 지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질문을 받고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드신가 보네. 공부 가르치고 연수 받으시려니까 힘드신 것 같은데, 그리고 참고로 저희 여선생님들도요, 굉장히 이렇게 여리여리한 선생님들도 어, 연습하시니까 한 80m를 아주 똑바로 보내시더라고요. 그 여성분들도 굉장히 뭐, 근력이나 이런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음, 파크 골프채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 무게로만 쳐도 80m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실습을 잘 하시면.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생각하기 어려우시면 한 3분 정도 드리고, 없으시면 뭐 자료 드리고 그다음에 영상 이 올리는 위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뭐 요즘 여름에 더우니까 오늘도 상당히 덥더라고요. 모자라든지 뭐 운동복, 클럽, 장갑, 특히 이제 골프도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공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담는 그 핸드폰을 담는 이렇게 파우치 허리에다 차는 잭이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없으실까요? 자, 정말 이게 네. 장시간 동안 이게 말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저희 지금 하여튼 아마 지난주에 6시간씩 6일, 66에 36시간 하고, 음, 이번 주에는 저희 학교에서 36시간 하고, 다음 주에는 연평도에서 36시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대청도에서 36시간 하고, 아주, 야, 이게 오래간만에 수업하니까 상당히 그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음, 말도 많이. 그러게. 지금 이제 보면서, 아유, 사실 저도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진짜 세밀하게 준비하고 해본 경험을 지금 말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여하튼 오늘 이렇게 수고하셨고, 어, 토요일 날 라운드 하면서 라운드 하면서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라운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자료를 PDF를 드릴까요? 네, PDF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알아서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뭐 안 되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올렸는데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뭐 안 되면 못 받으니까 지금 한번 받아보세요. 뭐, 공유했어요? 지금 그 대화창에 한번 보셔요. 어, 지금 올라가는 건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번 되나? 받아보시고 지금 눌러보시고 아 강호영 님이 그 파크골프채 구매해야 되나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의는 저기, 파크 골프채는 일단 연수할 때는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여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날 몸만 오시면 됩니다. 있는 그리고 분들은 가져오셔도 되고, 지금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연습용 채인데요. 물론 나중에 이제 시합 정도 나갈 때는 좋은 거 사시면 되는데 제가 네이버 기준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요. 13만 원 내지 15만 원 할 거예요. 루키라는 게 있는데 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루키라는 파크골프채를 왜 추천하는지. 루키 파크골프채라고 검색하시면은 13만 원 내지 15만 원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특허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루키 파크골프채는 카본 비행기 만드는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습기나 얼지 않아요. 습기가 차거나 얼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차에 두거나 밖에 두어도 상관이 없고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사줬는데요. 좀 단점은 약간 무겁습니다. 약간 무거운데 여자분들도 좋은 이유는 무게감이 있어서 무게로 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채가 유일하게 경기장에서 입장할 수 있는 경기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인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공인구입니다. 공인채입니다. 공인채. 그래서 13, 4만 원에 습기나 그 어떤 그 냉기에 강한 채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약 한 50개를 제가 보급을 했는데요. 50개, 50여 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로 즐기실 분은 제가 그 어떤 것들을 사는지 목록을 아마 그 지금 필요하다면은 뭐 목록 드릴 수 있고요. 이거 교 채는 선생님, 네, 그거는 이제 연수 끝나고 이렇게 아마 그 부분 자기가 체가 맞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 네, 어떨까 네, 싶은 네, 생각 들고, 네. 일단 꼭 오늘 소개해 준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고요. 네. 제가 한 50, 100여 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아주 후회가 없는 그런 채이고요. 또 지금 한 4, 5분 지났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알려드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정인호 교장 선생님께 제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네. 네, 자, 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게 이 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아마 이렇게, 네. 끝나고, 바로 이렇게 또 함께 하다 보니 아마 지금 피곤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잊으시고, 푹 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단 저기 강호영 선생님이 3시 반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일찍 오실 분들은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장은 아, 5시까지 개방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와서 미리 연습장에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그럼, 저기 마지막이요. 네. 강보는 제 이름만 대고 쓰시면은 다 저작권 사용 상관하지 않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